자, 여기서 아까 문제 풀려고 했던 페이지 있잖아요. 64, 65였나? 어디였어? 64, 65 페이지 이거 풀고 그 다음에 35, 36, 37 페이지를 풀기 위해서 그때는 일찍 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는 쌤이랑 같이 해봐야지 감이 잡히니까요. 다음 주 30분 일찍 와요. 1시간 일찍 와요. 너 1시간 일찍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도 돼. 지금 다영이한테 얘기한 거야. 다현이한테 얘기한 거야. 다현아.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왜냐면 너 오늘 30분 일찍 아마 1시간 일찍 오라 했었을걸? 네. 그리고 자, 60페이지 마지막 이제 마무리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뭐 완전히 초딩스러운 말이라서 간단하게 얘기할게. 필기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자, 쌤이 그냥 비유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지금 꿈이 같아. 자, 뭐가 같아? 꿈이 같으면 기온이 같았잖아. 네. 포화 수증기량이 같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능력치가 지금 달라. 실제 수증기량이 달라. 그지?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그러면은 실제 꿈은 같아. 기온은 같고 실제 수증기량은 비가 크지? 누가 습도가 크겠어? 습하다고. 그치? 그 다음 꿈은 같아. 아니 미안해. 능력치가 같아. 그치? 능력치가 같아.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 맞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겠지? 꿈이 달라. 그지? 기온이 달라. 근데 기온이 얘가 높아. 그지? 그러면은 능력치는 같은데 기온이 높은 애가 건조하겠지? 네. 습도가 C가 높아. 뭔 말인지 알겠어? 간단하지? 그래서 초딩스러운 어떤 내용이 들어있네요. 거기 중간에 60페이지 중간에 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더 좋은 고등학교 가겠다. 그러면은 나는 더 노력해야 돼. 그지? 근데 내가 꿈은 그렇게 안 커. 그지? 그러면은 난 만족하는 거지. 친구랑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친구가 꿈이 나보다 더 작아. 그럼 나 만족도 떨어지는 거지. 건조한 거야. 맞지? 그런 들어있네요. 62페이지로 갑니다. 자, 암기입니다. 62페이지 편안하게 갑니다. 자, 구름 생성 과정이고 한번 읊어보고 갈게요. 지표가 있었어요. 공기 덩어리가 있었어요.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상승합니다. 자, 공기 상승 과정은 원인은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외워서 한번 읊어주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 진도 빨리 빼야 돼서 아까 계산 문제도 풀지 말라고 숙제를 해오라고 막 대충대충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다 외웠지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어. 자, 말하고 지나갑니다. 구름 생성 과정 하면 띡띡 나와야 돼. 공기가 상승했대. 자, 일단 왜 상승하는지부터 먼저 말해볼게. 공기 덩어리가 길을 가다가 산을 만났어. 그러면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있지만 올라가
그치?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자, 지표면이 불균등 가열될 때. 자, 뭔 소리야? 자,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있어. 근데 여기는 시멘트 바닥이야. 그럼 여기는 모래바닥이야. 물이야. 그럼 어때? 똑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지만 우리 어쩌기로 했어? 비열이 다 다르잖아. 네. 그지? 그럼 온도 변화가 다르지?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따뜻하고 어떤 데는 차갑단 말이야.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죠.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지표면이 불균등 가열되면서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상승한다고. 그죠? 주변보다 따뜻하면 상승한다고. 되겠지? 자, 저기압 중심으로 모여들 때. 자, 기압이 낮아. 저기압이야. 그러면 주변이 저절로 고기압이 되는 거지. 고기압에서는 항상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려고 하겠죠. 기체 입자가 충돌하는 정도가 고압이지, 기압이지. 네. 더 높으면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지. 충돌을 많이 하는 곳에서 적게 하는 데 쪽으로 이동해 오는데 모여들었대. 그럼 어쩔 거야? 땀으로 가라앉을 수는 없잖아. 위로 치솟아 해야지. 맞지? 그래서 비좁아 죽겠으니까 올라오는 거야. 저기압 중심으로 모여들 때 공기가 상승하는 거지. 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어. 자, 따뜻한 물과 찬 물이 만났어.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어. 찬 공기가 아래에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겠지. 네. 상승하겠지. 아니요. 자, 그래서 공기 상승 원인은 이 네 가지야. 쌤, 이거 그때 이런 막 급해 따가운 공기가 마을이 막 급해갖고 왜 빨리 말해야 돼. 고등 래퍼처럼 말해줘. 알지? 공기 상승 원인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지표면이 붉게는 가열될 때 저기압 중심으로 모여들 때 따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 됐어? 자, 공기 상승을 했어. 그러면은 기압이 산으로 올라가면 공기의 압력이 어떻게 되지? 기압이 낮아져. 공기가 적어져. 희박해져. 그러면 저기압이 되지. 그러면 기체 입자들은 확 펼쳐질 거란 말이야. 맞죠? 공간이 공기가 적으니까 서로 입자 간의 거리가 확 멀어지겠지? 저기압이 되겠다 이거야. 자, 이때 이거는 말 안 해줘도 돼. 기압 하강. 근데 입자들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갑자기 확 팽창을 하게 되는 거야. 단열된 상태에서 팽창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뭔 소린지 몰라도 돼. 그냥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하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기온이 하강돼. 그쵸? 기온이 하강되면 항상 뭐가 기온과 관련된 게 오늘 내도록 배운 게 뭐야? 기온과 관련된 뭐 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화 수증기량. 맞죠? 기온이 하강하면 내가 꿈이 적어져. 환장합니다. 자꾸 선생님이 그런 표현 써서 그래도 조금 자극을 받아야죠. 기온 하강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돼. 이건 말 안 해도 돼. 간혹 학교에서 요거 넣는 선생님도 있어서 얘기한 건데 별로 안 넣어.
맞죠? 네. 자, 그러면 기온이 하강되면 뭐가 작아져? 이슬점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슬점에 도달하죠? 맞지?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니까 이슬점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슬점에 도달한다고. 맞지? 그럼 뭐 하기 시작해? 응결하기 시작하지? 되죠? 자, 꽤 유용합니다. 해놓으면. 왜냐면 뭐 지구과학이나 뭐 이게 막 할 때 쌤이 간혹 묻기도 하는데, 자, 별거 없죠?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연결, 구름 생성이 구름 생성 과정이고요. 공기 상승 원인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저기야 도심으로 모여들 때, 지표면이 불균등 가열될 때입니다. 끝.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한 템포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하루 지나가도 되겠지? 자, 도전. 고등 래퍼처럼. 여기 지워도 되냐? 네. 섰어? 공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연결, 구름 생성. 해볼까? 아야. 빨리 하고 지나가자. 안 하고 지나가면 나만 떠들고 지나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선생님 거 아닌데. 좋네, 귀엽고.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이거. 안 하는 거지. 다현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끝난 줄 알겠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겠다. 자, 청우야, 힘 생성 과정은? 하고 물어보면 우리 선생님은 단위 편성 변화가 시적으로 해주고 연결 구름 생성이요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거 꼭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쌤이 자 이거 말해줘 라고 하면은 그냥 읊어주면 돼. 자 어떤 식이냐, 자 이렇게 찬 공기가 있었어. 근데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린대잖아. 그죠? 네. 그러면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구름 이름이 정해질 텐데 두 가지가 있어. 적운형과 측운형이 있어. 원래는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자, 얘가 찬 공기고 얘도 찬 공기야.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고 있네요. 얘는 따뜻한 공기고 기어 올라가는 얘도 따뜻한 공기야.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겠죠. 그지? 그러면 쌤이 다영아 말해줘 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기온하게 있을 수직 공기 구름 생성이요 하면 아 구름이 생성돼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 비가 내릴 거야. 구름에서 어떤 구름이냐면 자 적운형은 얘가 적운형이 되겠죠. 딱 생긴 게 적운형처럼 생겼잖니. 위로 치솟은 모양. 얘는 어때? 승운형처럼 생겼지? 넓게 퍼진 모양. 자, 여기에서는 좁은 지역에 비구름이 위로 치솟았으니까, 그죠? 얘는 넓은 지역에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자, 한꺼번에 물방울들이 뭉쳐져서 떨어지잖아. 그죠? 쏟아진다는 거야. 자, 한꺼번에 한시적으로 소나기가 내립니다. 여기는 추적추적 떨어질 거야. 지속적으로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가 내릴 거야. 되겠지? 구름의 모양에 따라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맞죠? 자, 참고로 구안비야. 구름 입자가 가장 작고 비가 가장 커. 0.02mm 안으로도 돼요. 자, 안개는 0.2, 비는 2mm. 구안비만 기억하면 되겠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만. 구안비. 구름, 안개, 비구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네. 오케이? 네. 맞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워도 되겠니? 요거? 됐어? 자, 강수 이론으로 갑니다. 비구름을 만들었어. 그러면 비가 와야죠. 강수 이론. 자, 두 가지 강수 이론이 있는데 저위도에서의 강수 이론은 열대 지방에 비 오는 방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위도와 고위도는 온대 지방이라고도 하고 고위도는 한대 지방이라고도 해요. 알죠?
자, 이 두 군데에서의 비 오는 강수 이론은 자, 여기서 위로 갔더니 상공에서 구름이 형성됐어. 자, 여기서는 상공이야. 위라는 얘기지. 얘는 지표야. 자, 위로 가면 온도가 떨어지죠. 기온이 하강하는데 저위도 지역은 위로 가도 0도씨 이상이란 얘기지. 되겠지? 네. 중위도와 고위도는 0도씨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거야. 맞죠? 맞아요? 저희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받으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도 많이 방출되고, 자, 온도가 높아요. 위로 가도 0도 이상이라는 얘기지. 맞죠? 자, 그러면 위로 가면서 수증기 응결이 됩니다. 아까 구름 생성 과정 외웠으니까요. 그지?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이 된 거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물방울들이 뭉쳐져서 합쳐져서 뭐한다? 따뜻한 비가 내리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꼬마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강수 이론이죠. 맞니? 작은 물방울이 합쳐져서 따뜻한 비가 내려. 따뜻한 비가 내려 저위도에서의 강수 이론 병합설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중위도와 고위도는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거야. 그렇다면 물방울이 아니라 얘가 뭐 돼버리겠어? 0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얼어버리겠죠? 그죠? 눈구름을 형성할 텐데 이때 이 작은 얼어버린 알갱이, 얼음 알갱이를 다른 말로는 빙정이라고 합니다. 얼어버렸어. 되겠지? 그런데 이때 아니 얼어야 될 거 아니야. 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치? 그런데 얘가 멍청하게 안 오는 애도 있어. 과하게 냉각된 물방울로 존재할 거야. 때가 되면 얼어야 할 텐데. 과냉각 물방울이 되는 거지. 자, 과냉각 실험이 있어요. 평창으로 가자. 자, 펜션 앞에다가 아이리스 생수통을 내놨어. 밤에. 그지?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리스 물 들여갔다가 꺼내서 보면은 아니 지가 영하로 내려갔으면 얼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울지 않고 띵 이러고 있어. 순수한 물일 경우에 상태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때 우와! 충격을 치면 안 들어가네. 빡! 치면 얘가 충격에 의해서 빡! 갑자기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거. 과냉각 실험이라고 하지. 이걸 보통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물을 넣어놨다가 살얼음이 싹 껴있을 때 그걸 꺼내가지고 얼음 위에다가 훅 부으면 빙수처럼 얼면서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거 있지. 그 실험이야. 여튼 심하게 냉각되었지만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있는 내가 자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는 거야. 물 상태가 아니라 뭐 하겠어?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붙는 거지. 그래서 얼어붙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기체가 고체되는 걸
상태 변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걸 뭐라 하더라? 승화라고 한다는 거지. 승화가 되어서 이 빙정 알갱이가 더 커지는 거야. 빙정 커지네, 그지? 그래서 빙정 상하지 말고, 그래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이게 뭐다? 눈이죠. 내리다가 지표에서 다가왔더니 온도가 높아지니까 녹아서 떨어지면 찬비가 되는 거지. 되겠니? 자, 쉬운 내용이긴 한데 많이 틀립니다. 뭔가에 오류가 생깁니다. 자, 어떤 걸로 자 사람들이 장난질을 치는지 보자. 자, 여기는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액화한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증발한 수증기죠. 이미 증발했으면 수증기다. 수증기 물방울이 아니라 수증기다. 수증기가 얼음 말이 좀 길지만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승화하여 액화 아니고 승화하여 그죠? 얼어붙어서 승화하여 무거워져서 그럼 무거워지지 빙정이 무거워지죠?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뭐다? 찬비 아니고 눈이다. 내리다가 말 되게 기네. 녹으면 뭐다? 비로소 찬비가 된다 라는 거야. 여기서 어느 구석에서 뭔가를 조작질 해가지고 우리를 틀리게 만들어 줄 거라는 얘기야. 알겠니?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있어. 떨어지면서 녹으면 찬비인데 내리면서 얼어서 눈이 됐다. 이런 말도 나와. 그지? 근데 읽으면서 신경 안 쓰면 맞나 싶기도 하고. 그죠? 이게 왜 틀려? 싶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틀릴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강수 이론을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페이지 61페이지 내용이고 암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숙제로 돌릴게요. 63페이지에서부터 자, 64, 65는 우리는 풀었지만 자, 66에서 71까지 71페이지까지는 숙제고요. 그리고 연습용은 1점 성분비 법칙. 근데 저는 그걸 안 배웠는데. 안 배웠어요? 네. 그냥 이제 와서 공부해. 네. 뭐라도 줄게. 네. 연습용 프린트. 이런 성분비는 중요한데 언제라도 배워야겠다, 그제? 네. 자, 그리고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페이지 66페이지에 탐구 한번 봅시다. 자, 사실 선생님이 이게 지금 차안에 있기는 한데, 뭐 활동적이지가 않아서 미안한 얘기지만서도 이 페트병처럼 생긴 앤데 여기 이렇게 펌프가 있죠, 매달려 있죠. 페이지 66페이지에 탐구 A 보는 거야. 구름 발생 원리. 자, 너희가 이 단원이 시험 범위라면 자,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잡으러 가야 돼. 자, 이 가압장치 이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만약에 안 나오면 나중에 그만두고라도 우리 학교 시험 이 문제 시험 범위인데 안 나왔어요 하고 선생님한테 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도 사줄 수 있어. 피자 문제야.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건 뭐냐? 근데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해. 펌프를 막 펌프질을 했더니 페이지 66페이지에 펌프질을 했더니 자, 그 안에 공기가 뭐 한다고?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게 아니고. 그지? 우리 진공 펌프는 공기를 빼내는 거잖아. 근데 얘는 들어가, 공기가. 그럼 페트병이 빵빵해지겠지? 근데 여기 종이처럼 생긴 까만 거 있잖아. 여기 숫자 적혀져 있잖아. 이게 액정 온도계인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지? 자, 공기가 밀려 들어가면 단열, 네. 단열, 아까는 팽창이고 지금은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뭐 밀려 들어가니까 단열, 압축이라고 하거든요. 그지? 아까는 팽창하면서 기온이 어떻게 됐어? 괜찮아서 나가지지. 낮아졌죠? 왜? 열을 주지도 않았는데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잖아. 네. 이제는 다시 가까워지면서 어때? 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단열, 압축, 기온이 상승해. 자, 기온이 상승하면은 항상 기온이 상승하면 뭐가 변해? 아까부터 계속 변해. 기온이 상승하고 기온이 하강하면 뭐가 변해? 포화 수증기량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겠죠. 기온이 높아졌어. 이 페트병 안에. 그러면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증기가 공기가 수증기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에 맑아지겠지. 물방울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지? 수증기가 돼버리면 안 보인다고요. 맑아진다고. 그지? 요 실험을 요 페트병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빵빵빵빵빵빵 해. 물을 조금만 넣는 거야. 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 일정량의 약간 물을 적셔가지고 빵빵빵빵 한 다음에 그러면 맑아져. 맞지? 왜? 기온이 상승하고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이 안이 맑아지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뻥 하고 뚜껑을 여는 거야. 그러면 입자가 막 서로 가까이 있던 것이 갑자기 팍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면서 뭔다? 단열, 팽창. 기온이 하강하고 이 시점에 도달해서 수증기 응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 여는 순간에 눌러주면 빠져나오면서 그 앞에 마치 수증기가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이 된 김처럼 보이니까 이게 뭐야? 구름 발생 장치가 되는 거지. 되겠니? 근데 이게 자 뚜껑을 닫았을 때와 열 때를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지? 닫고 펌프질을 하면 공기가 단열 압축되면서 기온이 상승해서 수증기가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수증기가 되면서 맑아지는데 그제? 열 때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구름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 실험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잘 돼요. 안 되는데 조금 약간 아쉽단 말이야. 이거 맞나 하거든? 그때 뭐를 넣어주냐면 그 제사 애들이 말할 때 제사 지낼 때 향연기 있지? 그 향연기를 조금만 해서 넣어줘. 그리고 향연기를 가득히 넣고는 나중에 향연기가 뿜어져 나와요 하면 안 되고 향연기를 조금만 넣고 빼.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쿵쿵쿵 눌렀을 때 빵빵빵 많이 생기난다 이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자, 향은 하나의 미세먼지가 되지. 그지? 선생님이 아까 뭔가 상태 변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 충격을 주니까 상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다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향연기는 하나의 불순물, 먼지가 돼. 응결할 수 있는 핵이 되는 거지. 순수한 물질일수록 뭐하지 않는다? 상태 변화를 잘 일으키지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 안에 미세먼지 같은 역할을 하는 향연기를 넣어줬더니 그 수증기들이 어때? 빠르게 김으로 상태 변화를 한다는 거야. 핵 역할을 한다는 거지. 향연기는 응결하는 핵, 응결핵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해. 비가 안 와. 그러면 기우제를 열지. 이렇게 선비같이 생기신 분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섞어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막 날린단 말이야. 쟤를 날린다는 거지. 그때 제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자
비가 올 거야 라는 거잖아. 그럼 그 쟤는 은결핵의 역할을 한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과학적이구나. 이런 비유를 한다는 얘기야. 좀 말이 좀 안 되지만은 그런 표현을 쓰고, 바다에 있는 바다 소금기 있죠. 작은 소금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은결핵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하다못해 공장의 매연 같은 애들도 은결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알겠니? 자, 이거는 66페이지 문제는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그 위에 있는 그림도, 박스 안에 있는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숙제는 페이지 63페이지에서 71페이지고 일정 성분비 법칙의 연습용 프린트를 시간 너무 아쉽다. 자, 그러면 72페이지에 조금만 하다가 낭비할 수밖에. 저 숙제 좀 찍어봐도 될까요? 좀 좋지요. 바로 올려주면 더 좋지요. 어디다? 단톡방에다.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줘야지. 이거 힌트 없지. 지금 붙어있어. 너도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겠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압 72페이지 기압 할게. 자, 뭐 이거 뜻은 뭐 이렇게 공기가 여기에서는 우리 기체 입자들이 충돌하는 횟수로 배웠었는데, 공기가 단위 면적의 그러니까 압력의 뜻이 면적에 대한 힘이지, 그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라고 넘어가고, 이제 기압은 자 기억해야 되는 거, 모든 방향으로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작용한다. 조심해야 될 건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하면 안 되고, 기체 입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물론 지표면에 많이 몰려 있죠. 하지만 힘이 작용하는 것은 아래쪽으로 더 작용한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방으로 모든 힘이 같은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거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독일의 시장 게리케가 마그데부르크의 방부라 해가지고, 독일의 시장이 게리케라는 사람이 마그데부르크에서 실험을 했다는 소리다. 자, 이 쇠로 된 어떤 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림을 일부러 그림 풀어놓고, 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설명은 기압을 느낄 수 있는 실험이 어떤 게 있겠냐 정도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걸 딱 붙였어.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다가 펌프를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빼냈어. 그건 다 잘 달았겠지. 거의 진공에 가깝게 만든 거야. 이게 딱 붙여가지고 여기 딱 두 개를 붙였어. 그러면은 사실은 진공에 가깝지, 진공은 아니다마는 얘는 지금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모든 공기들은 진공을 싫어하고 이하에 있는 걸 싫어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려 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없으니까 뭐 하겠어? 이동하려 하겠죠? 그지? 꽉 눌러주는 효과. 천하 없어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지. 맞네? 공기가 그렇게 힘이 세더라는 거야.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나 봤더니 여기에다가 8필, 여기에다가 8필의 말을 메워가지고 잡아 당겨보자 했잖아. 그지? 16마리의 말들.
근데도 어쩔 얘가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공기 대기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 거지. 자, 빨판 있죠? 해가지고 인형 붙이는 거, 그치? 이런 데다 붙이면 안 붙죠? 근데 보이지 않게 울퉁불퉁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걸 빨판, 그 흡착판, 인형 붙일 때 쓰는 흡착판 알지? 그걸 갖다가 유리면 같은 데다 딱 붙이면은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해서 딱 눌러서 꽉 붙여버리지? 그럼 이 사이에는 공기가 없게끔 돼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에 있는 볼록한 걸 잡고 아무리 잡아 뜯으려고 수직으로 잡아 뜯으려도 안 떨어져. 그럴 때 어떻게 해? 옆에 볼록하게 뿌리치처럼 하나 튀어나오는 애지? 걔 이름이 뭐냐? 그걸 딱 잡고 한쪽으로 쑥 들면 여기가 벌어지면서 공기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서 어때? 툭 떨어진단 말이야. 한 번 떨어지면 또 계속 떨어지잖아. 그지? 이건 뭐야? 대기압을 이용한 거라는 거지. 되겠니? 야, 그래서 우리가 물을 넣어서 뒤집어서 종이가 떨어지지 않는 실험 같은 것들, 혹은 책상 위에다가 신문지를 쫙 펼쳐가지고, 요새는 신문지 별로 없지만은, 그죠? 구하기가 힘들겠지만, 힘들지만은 넓게 펴줘야 돼. 종이가 이렇게 신문지처럼 넓은 애가 잘 없잖아. 넓게 펼쳐 놓고 중간에다가 실을 한번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놔. 그리고 실을 매달아서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당연히 신문지가 쓱 올라가겠죠. 그지? 공기가 쓱 내려가면서 말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갑자기 픽 잡아채면은 찢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왜요? 위에는 공기들은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실을 갑자기 잡아당기면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맞네? 이거는 다 대기압을 활용한 실험 같은 게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애매하다, 그지? 자, 윤준이는 저쪽 건너가야 되잖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숙제 올려줬지?